아, 맞다. 이벤트 응모자 당첨자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네. 번호 이동에 관련된 민원 처리가 올라왔네. 얼른 신속히 처리해줘야겠어. 오케이, 업무 완료. 게시판에 해당 파일 좀 첨부해주세요. 네. 그냥 바로 파일을 게시판에 올리면 되겠지? 업로드 완료. 네, 안전의 회사의 차윤지입니다. 네? 저희 회사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소송을 거시겠다고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이벤트 응모에 참여한 회원들의 정보가 노출돼서 우리 회사에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인데 어떡하죠? 회사 홈페이지에도 항의 글이 쇄도하고 있어요. 소송을 걸겠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안전의 회사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인터넷에서 진행 중인 안전의 회사.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자신들도 모르는 대포 통장, 대포 범위 개선.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의 전문가를 찾아봐야겠어. 그래, 바로 이 사람이야.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나한전.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에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던 100개 이상의 기업을 구출한 화려한 전적 고유. 지난해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침체기에 빠진 T사를 올해의 안전왕으로 뽑히게 만든 개인정보 보호의 마이더스의 손. 안전의 회사의 위기, 저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바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내용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이벤트 당첨자를 공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다 제시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올린 답글 내용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서 큰 문제가 되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질문자가 정보를 남겼으니까 그저 저도 답글에 게시한 것뿐인데. 저는 그 엑셀 파일에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한 것뿐이에요. 김대리나 오주임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저도 어떤 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니까요. 그저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정도죠. 그리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유출되었다 말들은 많은데 그 차이도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또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의 구분이 애매한 게 분명치가 않아서 박주임처럼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FT팀 여러분, 개인정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동료들이 개인정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사실 저희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동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정보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개인정보 정의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유형을 설명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술 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개인정보보호 TF팀으로 발령받았으니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예습 중이었어요. 우와, 그럼 벌써 기술 씨는 개인정보의 의미라던가 개인정보의 유형 정도는 모두 알고 있겠는데요? 저한테도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그게... 기술 씨가 보호 씨에게 개인정보에 대해 설명을 해주려는 거군요. 아니요. 사실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처음엔 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개인정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의미부터 설명해 주겠어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이건 역시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같은 것들 말이죠? 네, 물론 그것들이 포함되죠. 그런데 개인정보의 유형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개인정보의 유형은 크게 다음에 16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일반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며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등도 모두 일반 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족정보, 최종 학력과 같은 교육훈련 정보, 그리고 근무 부대를 나타내는 병역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정보, 공급액과 같은 소득 정보, 보험 가입 현황 등을 나타내는 기타 수익 정보, 그리고 대부 잔액 및 지불 상황 등을 보여주는 신용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주소 같은 고용 정보, 자동차 교통 위반 기록과 같은 법정 정보, 의료 기록이나 혈액형과 같은 의료 정보가 있죠.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가입 등은 조직 정보에 해당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메일 주소는 통신 정보입니다. 또한 개인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정보, 지문, 홍채 등과 같은 신체 정보, 습관 및 취미와 같은 여가 활동 정보가 있죠. 와,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정보에 포함되는군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는데 개인정보의 유형이 정말 다양하네요. 참고로 일반 정보에 속하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와 함께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한 고유식별 정보로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정보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있죠. 화면을 클릭해서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보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정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셋째,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도 해당하겠군요. 네, 물론이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근로자, 환자, 학생, 교사, 군인, 공무원, 피의자, 죄수, 행정조치 대상자 등 누구든지 공평하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는 정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팀장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대상이 정보 주체라고 하셨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사람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법이므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모두 적용됩니다. 즉,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체 사업자 대상이며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협회, 동창회 등 비영리, 기부단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모두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하는데요. 내부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준 또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고시 제3조 제2항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클릭해서 관련 법령을 개인정보의 유형이 정말 다양하네요.
저는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 정도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맞아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랐으니 정보 주체로서 내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여기저기 노출시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의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바로 올리기도 했거든요. 제 개인정보도 마찬가지고요. 창피해. 그런 걸 바로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하는 거겠죠? 개인정보 노출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까요? 우리가 쉽게 노출하는 개인정보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기술 씨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려면 팀장님께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디서 절 찾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 기술 씨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해드리죠. 먼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은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가 해킹 등의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팀장님,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말도 자주 쓰이던데 유출과 노출의 차이점은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은 다른 개념이죠. 개인정보 유출이란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즉,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해서가 아니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의미하죠. 다음의 사례들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이나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입니다. 둘째,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접근한 경우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 문서와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입니다. 넷째,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등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 중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방치해 놓은 것은 개인정보 노출이고,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이용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접근을 허용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군요. 그런데 팀장님, 아까부터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대체 개인정보 처리자가 뭐죠? 저는 개인정보 취급자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는 크게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구분되는데요. 각각의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공공기관, 영리, 비영리 법인, 영리, 비영리 단체, 개인이 모두 포함되며 자신이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 편집, 이용, 제공, 전송하지 않고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수탁자, 대리인, 이행 보조자 등을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되죠. 개인정보 처리자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을 확인해 볼까요? 그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고 있다면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지인들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시간 근로자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을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 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게시판들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무렇지 않게 고객의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무의식적으로 올려진 개인 정보들은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노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홈페이지의 계정을 생성하거나 스팸 발송 등으로 개인 일상생활을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포폰 개통, 보이스피싱 등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개인정보 노출은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유출과는 달리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만으로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침해 사고 위험이 높은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은행 계좌 번호, 운전면허 번호와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개인정보로 개인의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이죠. 그럼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네, 사실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개인정보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관리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게시판의 글, 첨부 파일에 등록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검토 후 게시하여야 하며 민원 문의 등으로 정부 주체가 올린 게시판의 글, 첨부 파일 등에도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적인 부분 이외에도 홈페이지 설계 오류, 관리자 페이지 무단 접근 방지 및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등 기술적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겠군요. 그렇죠. 또한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수행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두두두. 오늘의 행동 지침 선언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개인정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지킴이로서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통제하고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주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수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부주의로 인한 노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